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김장 타임이 준비돼 있었는데요. 장진영 변호사가 총선 유세 관계로 출연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장 타임의 핵심이죠. 핵심 맞아요? 네, 핵이 두 개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네, 김수민 평론가와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격전지 분석을 아주 깔끔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혼자 하니까 더 좋죠?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왜요? 장진영 변호사 있을 땐 놀릴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 재미가 또 있죠. 특히나 이제 최근 몇 달 사이에 네. 당적도 한번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좀 물고 늘어지면 대단히 재밌을 뻔했는데 하필이면은 하필이면. 그거를 물고 늘어지기 직전에 이 조가 와해가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와해. 알겠습니다. 또 언젠가 한번 보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활약해 주시고요. 뭐 너무 많으니까 지역구가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사전에 제작진이 어느 지역구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3파전으로 치러지는 곳들이 재밌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데죠? 뭐 3파전뿐만 아니라 4파전이면 더 재밌을 텐데 네. 4파전이 요번에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2008년 총선에는 이인재 후보입니다. 이인재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26%로 당선이 됐습니다.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서 4파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선됐을 때의 헤드라인이 어쨌거나 당선 이렇게 뜨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는 4파전까지는 안 간 것 같고 3파전 지역구들이 몇 개 있어서 꽤 있어요? 네, 이게 1대1 대결이 아니라 3파전이 되면 왠지 역사에서도 삼국지, 삼국시대 이럴 때 좀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쳤는데 저쪽에서 뚫고 들어오고 이런 재미가 있어서 3파전 지역구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나 뭐 이런 것들 표를 많이 가져가나 하나하나 보죠. 먼저 대구 수성을로 가볼까요? 여기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뛰어들면서 전국구 관심사로 떠오른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예전부터 자기가 대구시장 하고 싶어 했다고 얘기를 해왔고 경남으로 가기는 했죠. 근데 갔다가 뭐 자기 고향인 그 밀양 있는 곳 그쪽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양산까지 갔다가 떨어지면서 이게 윷놀이 할 때 뒷도라는 거 있잖아요. 뒷도, 오랜만에 들어봐요. 도인데 이제 그 윷에서 좀 훼손된 윷 부분이 도가 나오면 뒷도가 있는데 뒷개도 있어요. 뒷개? 네, 뒷개를 한 셈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밀양 갔다가 양산 갔는데 한 박자만 뒤로 온 게 아니라 두 걸음을 뒤로 물려서 대구로 갔다라는 거. 여기서 이미 좀 화제가 된 지역구가 바로 수성을이 되겠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막강한 상대는 누군가요? 네, 일단은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인선 후보라고 경북부지사 를 했던 후보고 민주당 이상식 후보도 이제 경찰청장 출신이에요. 지방청장 출신인데 지금 SBS가 얼마 전에 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SBS 외에도 여러 군데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3파전입니다. 그대로. 네, 일단 이인선 통합당 후보랑 홍준표 무소속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상식 후보도 사실 대구가 민주당 지지층이 적지 않냐, 작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전하고는 또 다릅니다. 10년 전하고는 다르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쉽게 흩어질 수 있는 층이 아니라서 지금 3강 구도로 뭐 조금 다르게 보면 2강 1중 정도는 되는 이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부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리면 SBS가 발표한 걸 말씀드릴게요. 통합당 이인선 후보가 34.6%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29.1% 그리고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23.6%로 조사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표 분산 때문에 다들 나중에 가서는 단일화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겁니까 그러면? 네, 민주당이 과연 통합당 지지층이 분열돼가지고 반분돼가지고 어부지리를 볼 정도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2위 안으로 들어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3위 이하 후보들이 나도 좀 선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 또 민주당의 그 경계심을 갖고 있는 통합당 지지층이 한쪽으로 뭉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3파전으로 일단 몰고 가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1, 2위 중에 누구를 제친다기보다는 제칠 거면 한꺼번에 제쳐야 됩니다. 한꺼번에? 1등 아니면 3등이다 이런 생각으로 민주당 후보는 임해야 될 것 같고 그 홍준표 후보하고 이 이인선 후보 간에 신경전 또 재미있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되게 여러 편이 발표가 됐거든요. 여기는 보면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1등 이인선, 2등 홍준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딴 데는 거꾸로 1등 홍준표 이렇게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가 1등한 조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 네. 예, 사실은 이거 오차 범위네요.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비디오 판독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손부터 먼저 지켜들고 내가 우승했다. 네, 이런 액션을 또 홍준표 후보다운 액션을 취하고 있고 네. 이인선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수성을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네.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환영한다, 웰컴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인선 후보는 정계를 은퇴해라, 사퇴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분은 좀 다른 분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래서 좀 날카로운 구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여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홍준표 후보는 여러 명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 뭐 이인선 후보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하고도 싸우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맥락에서 네. 재밌는 곳.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는요. SBS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굴 찍겠느냐 이렇게 물은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수성구 을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응답률은 20.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숨차요. 제가 해도 되는데. 네, 이 3파전이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곳이죠. 경기 고양갑. 여기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곳인데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제 여론조사가 뭐 여러 개 발표가 되고 있고 네. 총선 여론조사는 좀 정확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오히려 네. 좁은 지역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네. 샘플 뽑는 거라든지 응답률, 유무선 배합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한 두 가지 정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여기도 정리하자면 3파전입니다. 3파전. 예, 심상정 현역 의원이죠.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의 문명순 후보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 이렇게 네. 3파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정치 신인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좀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인간 대 인간, 인물 대 인물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심상정 대 민주당, 심상정 대 통합당, 당과의 대결로 봐야 되는 거겠죠. 뭐 대표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역사가 오래되고 거대 정당들이기 때문에 뭐 이 정당 대 정당의 선거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네. 이제 심상정 후보만 자기 정당 지지율을 웃도는 그런 지지율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인들한테 꼭 밀리고 있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선을 노리는 또 네. 고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 고양갑 지역구 선거 판세, 이 범진보 정당의 단일화 여부가 항상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사실 정의당만큼이 단일화에 또 시달렸던 정당도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2008년 총선에는 심상정 후보하고 민주당 당시 한평석 후보였을 겁니다.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도 심상정 후보가 좀 근소하게 낙선을 했거든요. 네. 근데 2012년에는 그 민주당하고 단일화가 성사가 됐는데 네. 심상정 후보가 막판에 개표한 마지막 하나 열면서 겨우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은 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고 네. 민주당 박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못했어요. 결국에 민주당 쪽에서 해줄 것처럼 했는데 이제 그냥 수도권 그대로 간다 이렇게 되면서 네. 그런데도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제 과반수가 넘는 네. 득표를 그때 한 거죠. 단일화를 안 했는데도. 네. 이번에 재밌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의 역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민주당 문명순 후보가 네. 심상정 후보한테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뭐 지금 조사 나온 것들도 뭐 오차범위 이내거나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 어느 쪽이 사퇴할 거냐 단일화할 거냐 네. 단일화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통합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이나 뭐 심상정 후보 쪽이나 다 그 지지층들은 소신껏 투표할 수도 있는 그런 네. 환경이 마련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선거법도 뭐 달라지고 또 정의당과 지금 민주당에 약간 앙금도 생기고 이런 네. 상황에서 더더욱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민주당 후보도 그냥 완주해도 자기가 1등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예,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단일화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여기는 전혀 단일화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실제도?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 있는 쪽은 단일화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네. 해야 할 가능성이죠. 구체적으로는. 이 지역은 그냥 자기가 독자 완주해도 1등 할 수도 있는 지역들이라서 네. 예, 뭐 그건 미래통합당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것이다. 네. 주로 이렇게
예측하시면 몇 %나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세지 않아요? 네. 맞는 것만 기억한다. 회식 때 술병하고 예측은 세지 않고요. 맞는 거는 굉장히 부각시키죠. 네, 저 알고 있어요. 네. 정세균 총리를 적중시킨 김수민입니다. 알겠습니다. 8729번님이 성대모사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청해 오셨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예전에 JP나 뭐 이회창도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회창 조금 됐는데 하다가 두 분이 헷갈립니까? 갑자기 이회창 전 총재는 이회창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납작한 목소리고요. 납작한 목소리. JP 전 총리 같은 경우는 JP예요. 국리를 부려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고 말겠슈. 허스키한 목소리죠. 허스키한. 지금 들으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다르긴 알겠습니다. 일부러 더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뭐 3파전이 펼쳐지고 있는 대구 수성을 그리고 경기 고양 갑을 짚어봤습니다. 뭐 이것도 힘들지만 다 어렵고 재밌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제 포인트 선거 때 되면 리턴 매치 이게 또 관심사잖아요. 와, 이분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건가요? 서울 서대문 갑 20년째. 그렇습니다. 어머나, 저 이 동네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저는 이 동네 살기도 했었어요. 살기도 했었군요. 서대문 갑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2000년 총선 때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해서 거대 양당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수혈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민주당 계열의 우상호 현 의원이죠. 그다음에 의원을 몇 번 지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계열의 이성헌 의원. 당 이름이. 이쪽이 이제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까지 계속 맞대결을 펼치고 있고 사실 2016년 총선 때 지는 사람이 떠나자 마치 프로레슬링 옛날 WWF의 마초킹 대 워리어의 대결처럼 지는 사람이 떠나자 이렇게 은퇴하자. 했는데 은퇴하세요! 이게 안 됐어요. 결국에는 다시 두 사람이 자석처럼 다시 붙게 됐습니다. 이게 약간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몇 대 몇이죠? 지금까지 퐁당퐁당이었다가 그러니까 2000년에 이성헌, 2004년 우상호, 2008년 이성헌, 2012년 우상호였는데 2016년에 우상호 의원이 처음으로 2연승을 기록해서 역대 전적에서 한 끗 더 올라간 상태고요. 하나 더. 요번에 이제 역대 전적을 50%로 50대 5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성헌 미래통합당 후보가 또 노력을 하고 있죠. 서울 관악갑도 잠깐 짚어볼까요? 지금 여기서 어떤 분들이 싸우고 계십니까? 관악갑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대문갑이 연세대학교 출신의 두 명의 후보가 계속 리턴 매치를 했다면 관악갑은 서울대 출신의 후보들이 특히 이제 또 이것도 공통점인데 학생운동 출신들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게 또 3파전이에요. 서울 관악갑은. 근데 그래도 이제 민주당 유기용 후보 예전에 의원을 했었던 그리고 현역 의원인 바른미래당 탈당했죠. 지금 무소속입니다. 김성식 후보. 여기도 5번째 대결을 펼치고 있고 두 사람은 또 서울대학교 77학번 동기입니다. 이번에는 글쎄요. 이 각각의 구호가 참 중요하긴 한데 이 김성식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게 어떨까 모르겠어요. 보통 무소속이 그렇게 뭐 플러스 점수를 맞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당 지지층 을 많이 잠식해야 되고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이라든가 비교적 그쪽으로 잠식을 해야 된다면 김성식 후보는 양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층 양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여기도 여론조사가 언제 오픈될지가 관심사예요. 만약에 3등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3등 후보의 표는 뒤로 갈수록 좀 표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표가 또 어디로 옮겨갈 거냐. 그래서 김성식 후보는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2등 안에 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련한 시간 코너 이름이 이거 모르고 총선 얘기 마세요 였어요. 오늘 1탄이었고요. 다음에 2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